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긴 연휴의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뜩이나 출근하기 싫었는데 연휴 기간 동안 미국채 금리가 너무 급등을 해서 그 여파로 지난 3영업일 동안 우리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제법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소 이제 그동안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에서 이 증시가 좀 벗어나는 듯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물가 상승세를 가속화시켰던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의 동력은 다소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 동안 시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국 시장은 뭐 지난주에 연휴 없이 5영업일 동안 계속 시장이 열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다우나 S&P는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나스닥이 그 내내 조금 부진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한 1.6%대의 제법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다소 좀 부진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다시 조금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거의 5영업일 동안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한동안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조금 지지받고 좀 올라가고 있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 조정을 끝내고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한 것들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그 강한 반등을 좀 이끌어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중국 증시는 상해가 지금 계속 중추절 휴가로 휴장이었고요. 항생 지수가 그동안 열렸었는데 처참하게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2.3%,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120일 이평선까지도 완전히 뚫고 내려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한 조정의 어떤 모습들이 좀 완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YTD 기준으로 현재 S&P 나스닥은 그래도 12%, 28%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7.7%까지 상승률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과 상당히 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시장이 지난 한 두 달 새에 빠르게 그동안의 상승폭을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미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지지를 좀 보여준 배경이 된 것 같고 국내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 섹터들이 최근에 계속 조정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84만원도 좀 깨져서 내려오는 상황들이었고요. 반면에 반도체가 조금 최근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최근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고점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같이 따라주지를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국내 시장이 뭐 해외 시장보다는 그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 앞서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미국 금리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매우 서프라이즈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거의 괴물급의 고용지표의 호조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보게 되면은 일자리가 원래 한 17만 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3만 6천 명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예상치의 2배 수준을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야 이건 뭐 고용지표 안 좋다더니 이게 무슨 얘기야. 여전히 미국 경제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10년짜리 보시면은 4.80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상 연중 최저 수준으로 올라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이후부터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긴 하겠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은
큰 폭의 어떤 실적 하향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정도면 뭐 단기적으로 이 주시장의 경우에는 조금은 이 반등에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이 9월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테크니컬리 봤었을 때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다 30을 깨고 내려와서 이른바 단기 과매도 국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반등을 좀 시도를 했고요. 요번 주 참고로 지금 주요 이벤트 일정 중에 수요일날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기사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 반도체의 D램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새에 한 3-4% 정도 올라온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뭐 형편없이 낮죠. 근데 지난 1, 2분기에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제법 지난 1, 2분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이 아마 1, 2분기가 8천억, 7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3분기 한 1조 9천억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 개선, 바닥을 좀 지났다라는 기대감들까지 맞물린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면 주식시장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국은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가 중요한데 일단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뭐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지금 뭐 거의 연중 최고 수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표금리인 미국의 10년짜리가 지금 4.8%대가 종가 기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단기 고점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이 RSI 상대 강도 지수상에서 단기 그러니까 금리로 봤었을 때는 단기 과열, 가격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과매도 신호가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가팔랐던 금리 상승세가 기술적으로 너무 이제 이 이평선과의 과이격도 벌어지고 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욱이나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렇게 서프라이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인 4.88 이상을 뚫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장중에 조금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다. 라는 거를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미국채 금리도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달러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7.34까지 갔다가 지금 106까지 지난주 후반부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가격 지표들이 주가며 뭐 금리며 환율이며 단기적으로 약간 그 반전의 가능성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 부분 그동안에 이제 조금 주식이며 채권이며 다 망가졌던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회복의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10월 포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위험관리가 필요하고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벨에서 쫓아가면서 매도를 치는 거는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쏠림이다. 이 코스피가 2600선에 있었을 때는 위험관리가 필요했지만 이제 반대로 2400선까지 내려오고 코스닥이 800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위험관리를 외치면서 현금 비중 확보하겠다고 이제 이미 손실 크게 나 있는 자산들을 팔기 시작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트레이딩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적절하진 않죠. 좋은 가격에 팔고 또 싼 가격에 일정 부분 사면서 계속해서 이제 포트를 좀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여기서 더 현금 비중 늘리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오히려 현금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일정 부분 조금 편입하고 싶던 자산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지금은 단기로
조금 편입을 해도 괜찮은 가격대에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유가의 모습인데요. 지금 앞서 제가 인트로도 얘기했지만 유가가 지금 9월 말에 95불 갔던 게 82불로 지금 급락했습니다. 13불 정도 급락을 해버렸는데 사실 뭐 지난달 말만 하더라도 금방 100불 뚫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유가에 대해서 뭐 원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의 수요 공급 상황에서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 같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전략 비축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서 뭔가 공급단에서 반대로 대신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적인 세력들 맞물리면 뭐 여차하면 100불 가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 싶었는데 그동안에 좀 투기적인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가세했던 건지 단기적으로 이 차익 실현 나오면서 유가가 상당히 좀 밀렸습니다. 물론 유가가 고점 찍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고점 대비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9월 달까지는 유가가 이 전반적인 물가 지표를 상당 부분 끌어올리겠지만 10월 되면 또 사실 좀 밋밋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환율이나 어느 정도 단기 변곡점을 좀 형성하고 이제 반대의 움직임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다.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오해 없으시죠? 지금 이제 주가 완전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사들어갑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2600선 이상에서 위험 관리를 해서 현금 비중이 있다면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어떤 타겟 수준에 오르면 일정 부분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늘렸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일부는 채워도 되는 정도. 근데 이거를 쫓아가면서 막 랠리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뭐 공격적으로 매수합시다 이런 게 아니다는 부분들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지난 주에도 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채권과 리츠를 중심으로 조금 포트를 짤 걸 말씀을 드렸고, 주식에서도 일부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채워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기회를 지금 잡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제가 요번 주에 있는 미국의 9월 CPI가 목요일날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요거까지 확인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달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원 CPI는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근데 굳이 뭐 물가까지 확인해도 되는데 물가지표 확인하지 않아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물가의 향후 궤적 여전히 연말까지는 4%에 육박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보이는데 지금 유가가 고점 대비 좀 떨어지면서 요 기울기가 다시 조금 밋밋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주에는 이 미국의 이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경계감이 있어서 미국채 금리도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이 미국 금리가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쫄아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를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 일단 지지선을 좀 만들어주면서 이후에 조금 반등의 어떤 기회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 반등을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현금 비중이 많고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으신 분들은 요번에 반등할 때 조금 줄이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가정하에 현금 비중 저는 이미 충분히 늘렸다가 지금 9월 이후부터 조금씩
9월 말 이후부터 조금씩 오히려 지금 현금을 줄이고 저는 지금 장기채를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타이밍이 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10월달 말까지는 11월 FOMC까지는 일정 부분은 조금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연말이 아직 그렇게 확신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박스권 수준에서 지금은 약간 박스권 하단부이기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그 포트를 어떻게 할 건지는 이거는 제가 조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국면에서는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가 좀 가능한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가장 큰 어떤 그 동기부여,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유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떨어지면서 다소 좀 숨통을 틔워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1월 FOMC에서도 조금 이제 저는 여전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11월보다는 12월로 좀 이연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FF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11월 동결 가능성이 73% 높은 상황이고 이게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이래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중에서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계시는데 요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함에 따라서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긴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상승 정도면 25bp 금리 인상한 거와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분은 올해 그 투표권이 없는 분이긴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주까지는 매파 연준 위원들의 어떤 주장이 그 설득력을 얻는 구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유가가 좀 빠르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반대파 굳이 여기서 금리 더 올릴 필요 있냐 지금 정도 금리 수준만 유지해도 충분히 긴축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쪽의 주장을 조금 더 다시 또 부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의외로 11월 FOMC도 조심스럽지만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 큰 충격을 주기보다는 좀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관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눈여겨야 봐야 될 변수는 결국 가격 변수로 본다라고 한다면 유가와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달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7.34 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N 달러도 지금 150엔 갔다가 다시 149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달러 N 선물도 그 매수 시점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150 넘어가면 사야 돼요. 지금 살짝 찍고 넘어갔는데 이 정도 레벨에서는 저는 이제 달러화보다는 엔화 쪽 비중 조금 높이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타당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단기적으로 107 그리고 유가가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95불 정도가 고점이었다고 한다면 주식과 채권이 그동안 억눌려 있었다가 단기적으로는 좀 숨통을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현재로 봤었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런 전략 다른 가격대에서는 또 저런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가 시장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단타를 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큰 그림에서는 상고하저의 그림이 여전히 유효한데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으니까 지금 레벨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단기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이용하자라는 관점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빠르게 반락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의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 그로 인해서 그동안 큰 폭의 조정을 받던 증시도 다소나마 바닥을 다지고 단기 어떤 반등의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연말까지는 여전히
시장 환경은 유형자산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로만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금태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